김은영 강미연 간사가 대답 대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수 다른데 지역과 마땅히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YMCA를 한국 역사 근현대사의 가장 오래된 시민 단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그때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했던 게 다 시민운동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일제 때 뭐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농촌 개몽운동이라든지 또 근대 해방 후에 여러 가지 뭐그 어려운 전쟁 후에 폐허된 지역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민운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시민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개몽운동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고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던 게 아마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고 거기에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이나 이런 이제 운동 영역들이 생겨나면서 바야흐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YMCA는 거기서 맏형이었다. 그리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운동은 노동 문제만 해. 그 다음에 뭐 참여연대는 뭐 사법정의라든지 경실련은 경제정의, 환경운동은 환경의 문제 이렇게 국한된 부문의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YMCA는 그야말로 전 세대의 또 정신적, 전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통전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시민 운동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민운동의 맏형이다, 모태였다, 또는 구심점이다 뭐 이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도 많이 했고 그러면 그 구심점, 그 좌표, 그 위상, 또 그 기능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역할들이 필요했겠죠. 양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조정, 그 다음에 통합, 이런 역할들이 우리 YMCA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제가 1990년도부터 여수 YMCA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교조가 이제 막 태동해서 그것도 YMCA에서 태동했죠. 정교조 그리고 YWCA 그리고 YMCA 그리고 여수에 그때 여천 산단이 이제 막 조성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노동운동이 초보적인 노동운동이 그때 태동되면서 일용 노조라든지 이제 이런 노동운동 일도 있었고요. 그 속에서 YMCA는 공간이 필요하면 회관을 빌려줬고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면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보내줬고 또 어떤 토론의 사회가 필요하면은 토론의 사회를 하면서 중재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고요. 그런 역할들을 여수 YMCA가 하면서 저는 그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운동을 더 확장시키고 YMCA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원 중이나 또 실무자 중에서도 우리 YMCA는 왜 맨날 손해만 봐야 되죠? 왜 우리가 일은 다 하고 성과는 저 사람들이 가져가죠? 뭐 이렇게 불평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YMCA 운동이다.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 YMCA 운동을 대신해서 더 넓히고 확장시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뭐 다소 좀 억지 논리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게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상당 부분 YMC 지금 시민사회 속에서의 YMC의 역할이었다. 보이지 않는 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없으니까 억지로 지금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대본이 있습니다. 정말 YMCA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YMCA가 뭐냐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YMCA 뭐지? 이제 시민운동이 분화되기 전까지는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이 생기면서부터 Y가 다 하던 일을 이제 분화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Y가 사회 참여도 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방자치에도 참여해서 뭐 바꾸라고도 했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도 했고 또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터지면 또 그것도 고치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이제 간판 하나씩 떼고 나가니까 우리는 뭐야? 근데 전부 Y 식구들이 가서 한 거거든요. 이제 경실련도 참여연대는 Y하고 큰 상관이 없었고 경실련 초기에 만든 분들은 우리 연맹 간사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고 또 운동으로 보면 환경운동 이런 것도 다 지역에서 다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Y가 도대체 우리는 뭐지? 그리고 일은 많고 다 Y로 쫓아오잖아요. 이제 참여연대 Y 경실련 이런 환경연이 못하는 일은 또 Y가 챙겨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의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 YMCA는 뭐냐?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는 조직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길러내고 모여서 함께하고 하는 공동체 아닐까. 글쎄 이제 우리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YMCA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간사학교 때 배우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만든다. 작은 예수처럼 살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Y에서 훈련되고 육성된 청소년들이 가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정말 작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지. 그들이 참여연대, 경실련 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는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역사회 문제 생기면 뭐 간판이 뭐건 Y는 알아서 또 참여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뭐 연대 협력 그것은 조금 손해보면서 하는 것이 연대 협력 기본이겠죠. 다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면 연대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누가 더 많이 품을 파느냐. 지역에 가서는 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근거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숙명으로 알고 연대와 협력 또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사람 잡아 세우고 또 비판하는 사람 또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서 Y가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가는 일을 해야 되는 숙명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에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빠하고 지금 연기 다 이렇게 의미들을 다 주셨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AI 시대다, 뭐 ZPT 시대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YMCA 운동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공감을 만들고 함께하는 회의를 만들고 이러면서 성장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YMCA가 이 같은 방식의 운동의 방식이 소위 말하는 MZ세대나
또는 지역 공동체나 또는 운동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서 미래의 YMCA는 어떤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실 다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래서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이상원 대표님부터. 일단 끝나고 스마트폰 잘하시는 분, 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이 가로로 눕혀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좀 겨우 좀 보이거든요. 저도 노안이라서. 근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안 돼요. 뭐 설정 들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되면 이따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질문이 뭐라고 해? 미래 세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모르니까 어느 정도 어설피라도 알면 뭐 어떻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도 좀 할 텐데 제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기계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요즘 삐삐 차고 다닌다라는 기사가 뜰 때까지 저는 삐삐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삐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자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남 좋으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남이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빨리빨리 파리파리 해가지고 빨리 와서 도와주라. 또 내가 무슨 급한 일 있으니까 얼른 연락해주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네 안부 물어보려고 삐삐 쳤다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삐삐를 안 차고 있다는 건 이기주의더라고요. 나는 필요하면 니들한테 삐삐 쳐서 도움 받고 나는 삐삐 없으니까 나한테는 도움 청하지 마. 이런 거 똑같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시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나는 그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또 하나의 나의 이기주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결국은 누가 그런 걸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AI가 알아서 해주고 다 하는데 괜히 복잡하게 외우고 공부한 거 필요 없다. 그럼 뭐 할 거냐? 거기서 두 갈래로 갈리는데 그 AI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AI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을 잘 하는 방식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AI 시대에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이고 보다 이렇게 발전된 AI 시대일 거냐. 이런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AI보다도 더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AI는 이세돌도 가볍게 이겨버리는데 우리 인간의 아주 IQ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될까 말까 한 저 같은 사람이 그 AI에 맞서서 내가 건강하게 너를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면 앞서 나왔던 질문처럼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연대, 협력, 공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시대의 주요한 우리 과제이지 않을까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YMCA 때도 사무총장일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YMCA의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까. 제가 스웨덴 뭐 이런 외국과 YMCA 간판이 있어요. 정말 반가워서 이제 나 영어만 잘했으면 꼭꼭 두드리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봤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Y가 여기 있네. 스웨덴도 Y가 있구나. 뭐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거기가 결혼식장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지만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세계에 지금 Y가 아마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역사와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사회가 필요한 대로 Y가 성장해 왔을 텐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주제인데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그 고민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뭐 필요한 우리 기관이고 또 내가 머물렀던 기관이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기관이니까 고민의 한 끝을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하고 비슷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은 잘 되고 작은 다락방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Y도 큰 Y는 살아남고 뭐 작은 Y는 죽고 아마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게 맞나?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 가도 뭐 큰 교회라는 거 외에는 기쁨이 되지도 않고 해서 돈만 내라고 하고 큰 교회니까 더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실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큰 교회에 하나님 계실까? 그런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물질적으로 커야 직원도 많고 부흥도 하고 이제 교회가 그러는데 그래서 YMCA는 그 규모와 그 많은 사람 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교회도 지금 어려워서 다 이제 문을 닫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 그래서 Y가 다 떨고 나면 뭐가 남을까? 예를 들면 이제 한때 스포츠단을 해서 정말 한국 Y가 중흥을 했죠. 공교육이 유아교육을 아직 하지 않은 시절에 Y 정신에 맞는 새로운 그 유아교육 모델을 가지고 스포츠단을 해서 전국 Y가 부흥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기존 공교육 어린이 교육까지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판이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한때 이제 노무현 정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김대중 들어오면서 민간하고 혁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위 민간 위탁을 대폭 확장해서 봤던 시절.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자기들의 근거지가 아니라고 생각 싹 없앨 때. 이럴 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그 YMCA 간판을 유지할까? 그것이 위탁기관이 Y일까?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실을 제가 그 전라남도부터 받아가지고 순천에서 했는데 청소년 상담실 앞에 순천 YMCA 위탁기관이라는 그 명칭 외에는 그들은 다른 기관이 위탁한 상담실과 똑같이 청소년 상담만 잘하면 되지. 또 그 직원들이 Y에 회비나 낼까? 회원 모집 때 회비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굳이 근데 내가 왜 이 상담실을 내가 위탁하고 있지?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위탁기관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직원 늘리기 위해서 내 월급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월급 받으면 내가 진즉 이런 일 안 하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갈걸. 이런 후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Y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위탁기관 정부 일단 열심히 하고 감사들은 욕먹고 또 나쁜 마음에 안 든 지방자치단체장 그럼 뺏기고 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위탁기관 운영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에 그럼 다 이것저것 떨고 나면 뭐가 남을까? 결국 사람이 남는데 Y에 간사님이 남고 총무님이 남고 이사가 남는데 이들을 가지고 YMCA 운동을 하는 방법은 뭘까? 이 사람 가지고 YMCA 집도 없다. 뭐 요즘에 이제 회관이 다 있긴 하지만
회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지금 회관 만들어놨는데 스포츠단도 없어. 그 회관을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그다음 청소년도 오지 않아. 그러면 원래만 해. 그리고 이제 차라리 어디 세내줘. 뭐 이런 거 하려고 건물 지었나? 뭐 이제 이런 자괴감. 그래서 정말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로 남는 것은 사람일 텐데 진짜 사람이 이제 있나? YMCA가 잘 나갈 때는 이사회비로 내고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는 회비를 내줄까? 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이제 몇 명이나 남을까 하는 고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아까 미래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겠죠. 여러분도 고민하실 테고 저도 고민할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YMC 정체성일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닫기감도 없고 사업도 외부 사업도 없고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Y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살아남을 거냐.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조정현 사업총장이 저한테 순창화에 만든다고 한번 순창화 모아주라고 해서 가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이제 거기서 순창화에 건물은 안 지을 거죠? 네. 건물도 없을 테고 순창화에 고유 직원도 아직 없잖아요. 전두환이 소속 직원이 있겠지. 네. 근데 이제 이사회는 있겠죠? 이사회는 있나요? 회원들이 150명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회원들이 뭐 조정현 총장이 가서 꼬셔서 냈건 150명이 사실은 YMCA인 거죠.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회관도 없고 순창 군수가 미워해가지고 위탁을 뺏어갔을 때 그 회원들이 남아서 뭘 할 건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Y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딱 1시간 되긴 했는데요. 한두 분 정도, 예, 혹시 질의 있으세요? 춘천항에서 근무하다가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이 들어서 YMC 안에서 모든 사고를 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자비로 운동을 했다. 3년 동안 YMC 떠나고 3년에 복귀했다 선언하고 나왔는데 그때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내가 열심히 앞서간 줄 알았는데 YMC가 봤더니 우리가 사회보다 뒤처지고 있더라. 사고가 인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각성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선배님이 YMCA를 떠나고 졸업을 하시고 지금 보는 YMCA 모습은 그때 있을 때와 지금 어떻게 보고 보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복귀했다 하면 어느 거 정도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이상훈 선배님부터 그렇게. 제가 이제 4년 8개월 전에 YMC를 그만두고 새로운 생업을 찾아서 이력서를 하나 썼는데요. 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력서 안에 여수 YMCA 사무총장 그 딱 한 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냈는데 저야말로 진짜 30년을 YMCA 안에서 갇혀서 YMCA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YMCA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아까 제가 말했던 YMCA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YMCA는 뭘 해야 하나? 나는 YMCA를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맨날 그렇게만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매너리즘도 있었을 것이고 타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밖에서 YMCA를 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1년, 2년, 3년이 갈수록 YMCA는 더 확고하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미처 안에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YMCA 현직에 있을 때 저런 것도 좀 발굴해서 같이 했었으면 또 경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YMCA라고 하는 밖의 세상에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미처 내가 볼 수 없었던 이런 가치라든지 관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YMCA가 좀 더 그렇게 확장되고 좀 아는데 더 역할도 하고 내 스스로도 훈련하고 경험을 하고 내공을 많이 쌓았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YMCA 외적인 것도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연대를 하고 가치를 공유하면 저는 그것이 곧 YMCA의 확장이고 우리 삶의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없고요. 다시 복귀한다면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다시 복귀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처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 더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뛰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봤을 때 YMCA 예를 들면 YMCA는 자본주의형 조직은 아니잖아요. YMCA가 어떤 아이가 더 잘 나가는 아이고 어떤 아이가 더 못 나가는 아이다. 어떤 NGO가 잘 나가고 어떤 NGO가 못 나간다. 이 기준이 자본주의형 기준이 YMCA는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완전히 퇴물이다, 성장 안 했다 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밖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보고서 낼 때 프로그램 내가 써서 돈이 얼마 올라가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 아마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쓸 텐데 그 보고서에 안 보이는 Y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 끈끈한 사람들의 애정, 그 공동체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우리 속초에 건물이나 잘못 선다는데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한번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하고 발화점이 거기 생겨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성공은 안 하지만 저는 순천 Y에 있으면서 그런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Y가 없었으면 오늘의 순천만 있을까? 내가 그때 YMCA에서 간사 역할을 안 했다면 순천만이 오늘 남아있을까? 그런 객기 어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도 YMCA 사업보고서에서 세상이 Y 사업으로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그때 Y에서 거의 몇 사람들 때문에 그건 된 거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재단에서 주식회사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걱정은 현재까지 해왔던 사업과 물질적인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활로를 뚫어갈 것인가 하는 답답함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월급 적게 받은 것 빼고는 YMCA에서 가장 화려한 나는 인생을 보냈다. 나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거든요. 내가 기업에 들어갔으면 아마 기업에서 나고자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 일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또 저 프로그램 하면서 또 저것도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때 해보고 싶은 일들이. 어린이 Y 프로그램도 정말 잘 만들어 보고 싶었고 캠프도 잘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캠프나 어린이 Y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부모들이 만족할 때 느끼는 만족, 아버지 교실에서 아버지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다 우리의 실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간사님들이나 후배들이 일 좀 그만 벌려라고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어디 출장 좀 가지 말라고. 출장 갔다 오면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꼭 우리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욕심이었거든요. 다른 아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빨리 와서 우리도 해보고 싶고. 최근에 제가 그 Y 출신, 라오나티 출신 기자들하고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기자들, 국회 출입 기자도 있고, 이런 기자들이 있는데, 라오나티 일기생이 라오나티 출신들 기자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밥을 먹자고 해서 즐겁겠죠. 다들 이제 그래도 중견 기자들이 돼 있던데, 아저씨들이 다 돼 있고 결혼해서. 조정이 아니고, 우리 일기가, 저기, 지금 우리 나가서 다른 운동 하는데 있어. 조정현 저기 키 크고 연맹 간섭하고. 예, 있습니다. 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그 또래들이더라고요. 근데 라오나티가 그렇게 그립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소통하고 산다고. 근데 뭐 잘 나가는 친구도 있고 못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들끼리 만나면 즐겁대요. 그때 실수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 기자인데 대전에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순천아이 스포츠단 나왔습니다. 내가 의원님 저는 잘 기억 못하지만 어머니가 꼭 연락해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어디선가 잘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우리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월급적인 것은 진짜 해결할 수 없는데 제가 늘 대학와의 수련회 할 때마다 내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후배님들 내가 다음에 꼭 복지사회 만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을 적게 받아도 아이 키우고 집 없어서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요. 월급이 좀 적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회를 못 만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세상을 그래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주와 의료, 노후, 교육 6가지만 국가가 책임져주면 뭐 우리가 화유람선을 타고 싶겠어요. 나라를 가고 싶겠어요. 옷을 뭐 하루에 10벌씩 갈아입고 싶겠어요. 우리 소박하게 꿈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박한 꿈만 사회가 밀어주면 얼마든지 우리처럼 꿈꾸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월급 적어도 정말 자존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우리처럼 무대뽀로 살아도 즐겁게 살잖아요. 돈 생각 안 하고 살아도. 그래서 이 정치가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험 좀 못 봤다고 좋은 대학 안 갔다고 대학 안 나왔다고 내가 좀 약간 장애가 있다고 이 의식주를 해결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시민정치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단체장들 대통령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도를 바꾸고 법도 바꾸고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이 땅에 크게 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 지역사회에서 와이가 그걸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런 일을 하면서 월급만 내가 직접 많이씩 못 주어서 큰 소리를 못 치겠는데 월급 우리가 스스로 좋은 사회 만들어서 월급 적게 받아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와이를 열심히 잘해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흐려도 새는 날고 날씨가 맑아도 새는 날듯이 어둡고 힘든 일이 있어도 YMCA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이 약할 때도 또 연대의 힘이 강할 때도 서로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YMCA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YMCA의 힘이며 간사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적은 마지막 대본의 마지막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인사말 다시 했듯이 아까 마지막 인사말 하시는데 선배님 말씀하신 거 듣고 또 제가 그 인사를 뺐다 마지막 인사말을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는 YMCA였고요. 그 이유는 여기 여수 YMCA 간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무총장 협의회에서 간사 연수회에서 또 금강산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조금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대개의 그 간사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한 시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화려한 인생의 절정기가 절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어내는 말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감사의 말씀으로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